안녕하세요, 링컨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윈입니다. 예, 아주 씩씩하고 네, 좋습니다. 파이팅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좀 전편에서는 우리가 교육의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오늘은 영어 교육의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볼까 하거든요. 일단 우리 학창 시절을 좀 돌아봐서 윌 혹시 옛날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때도 영어를 배웠었나요? 초등학교 때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네. 뭐, 고학년 때 조금 배우지 않았을까요? 아, 5, 6학년 때? 저 다닐 때는 초등학교 때는 전혀 안 배웠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들어갈 때 알파벳을 배웠다니까 저는. 그 당시에는 그랬었는데 어찌됐든 그래서 어머님이 중학교 갈 때 알파벳 가르쳐 주셨던 겨울방학 때 기억이 납니다. 근데 어찌됐든 중고등학교 때 윌은 영어 어땠었어요? 영어 공부하기가? 저는 영어를 그렇게 싫어하는 편은 아니었는데, 이게 잘하지는 못하는 편이었고, 그래도 즐겨 하고 있어서, 아직도 중학교 1학년 때, 그 한참 맨날 맞으면서 배웠거든요? 그래서 나는 게, 다이얼로그. Mom, I'm late. Where are my socks? They are under the drawer. Where are my lunch box? 이걸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아, 그렇구나. 우리 다 해? 네. 그러면 그때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뭐 그런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리스닝하고 리딩 이런 것 중에서는 무엇이 좀 더 강했었어요? 근데 저는 계속 문법 위주로 공부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리딩이라는 개념 자체를 두지를 않고 그냥 그거는 그냥 지문 읽는 거. 근데 보통 그 점수 차이가 문법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문법만 죽어라고 했는데 남는 건 하나도 없고. 근데 우리가 참 아이러니한 게 문법을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공부를 하잖아요. 근데 문법을 또 물어보면 잘 몰라. 그러니까. 그게 문제예요. 근데 그게 너무 지겹게 공부하고 막 이랬었는데 자 제가 예를 하나만 들어봐 드릴게요. 자 투부정사라고 있잖아요. 위로 혹시 투부정사를 왜 쓰는지 알아요? 그래 투부정사를 왜 쓰죠? 투부정사요? 네. 뭔가 아닌가? 네? 그 부정사인가? 정해지지 않은 거? 그렇죠. 근데 정해지지 않은 걸 왜 정해지지 않고 왜 쓰죠? 그거? 그러니까 투부정사는 동사 명사는 안 쓰고 투부정사에는 명사적 용법과 형용사적 용법과 부사로 사용돼서 그래도 대충 뭐 잘 네. 맞췄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면 논리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동사 예를 들면 run이라는 달리다라는 동사가 있잖아요. 이거를 명사처럼 쓰고 싶어요. 예를 들면 달리기는 건강에 좋은 것이다 이렇게 쓰고 싶어요. 그럼 달리기 하면 명사잖아요. 근데 동사 형태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걸 뭔가 또 만들어야 돼 그러면. 그래서 영어에서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to 플러스 동사 원형을 써서 이거는 동사지만 동사의 성질도 약간 가지면서 아까 미리 얘기한 대로 명사하고 형용사나 부사처럼 쓰자 하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명사 달리기라는 명사를 새로 만들어낼 필요가 없이 to 플러스 run 하면 이게 명사적 용법으로 달리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면 이게 원리를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나 이런 거 몰랐어. 그러니까요. 뭐 배웠어도 뭐 기억 못했어. 우리가 근데 이걸 선생님들이 이렇게 정확하게 안 가르쳐줘요. 왜 정확하게 안 가르쳐주냐면 선생님도 잘 몰라. 왜냐하면 자기들도 그렇게 공부를 안 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 수학에서도 히스토리가 중요하다고 했지만 영어에서도 마찬가지로 문법을 공부할 때 이게 왜 쓰이는지 why 이거를 먼저 알아야 되거든요. 맞아. 투부정사가 왜 쓰이는지. 맞아. 예. 그래서 투부정사가 왜 쓰이는지 우리가 알면 그 다음에는 이게 왜 그런지 원리를 아니까 뭔가 흥미가 생기거든요. 그 다음서부터는 되는 거죠. 맞아요. 그냥 무조건 외우죠. 네. 그러니까 무작정 외운다든지 이런 거가 그렇게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고요. 언어에서도 기본적인 원리나 이런 거를 좀 아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틈나는 대로 또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 어쨌든 오늘은 투부정사 하나 아는 것만 해도 굉장한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굉장합니다. 그랬었구나. 그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이제 사실은 우리 옛날에 학교 다닐 때는 리스닝하고 리딩만 했고 라이팅이나 스피킹은 전혀 하질 않았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제 스피킹이나 라이팅도 어느 정도 많이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네 가지를 갖고 이제 그렇게 프랙티스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실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언어를 처음에 배울 때는 그때 한번 얘기했지만 픽업 한다 그러거든요. learn 몸에 익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전거 타기를 우리가 한번 익히면 안 잊어버리잖아요. 그런 식으로 언어도 몸에 익히고 이렇게 익히기가 웬만큼 되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스타디 이제 공부하는 과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막 심도 있는 글도 읽어보고 막 이렇게 되는데
어찌됐든 제가 그때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영어 상급자라고 하면 남하고 토론할 수 있고 깊이 있는 주제에 관해서 막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지금 우리나라가 대통령제하고 뭐 의원 내각제 중에 앞으로 어떤 거를 대통령제를 계속 고수하는 게 좋으냐, 의원 내각제를 하는 게 좋으냐, 이걸 만약 영어로 토론한다고 한다면 단어 생각 하나도 안 나는데. 한국말로도 사실 할 말이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영어도 할 말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모든 언어가 중급자 이상으로 가면 본인 모국어 실력에 수렴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모국어로 남을 설득할 수 없고 남하고 깊이 있는 토론을 할 수 없는 사람은 영어나 다른 언어도 절대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의 기본을 쌓아가면서도 그러니까 한국말을 잘하는 사람이 좀만 하면 영어도 잘해요. 근데 중급까지 올라가기에는 어차피 문장 외워야 되고 뭐 기본 그런 게 있는데 중급 이상 올라가면 그 다음서부터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한국말 잘하는 사람이 급속도로 늘어요. 영어. 그러니까요. 그럼 자기소개 해봐라. 그러면 이제 영어를 못하는 것보다도 이걸 뭔 얘기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 우리 취업 준비생 준비할 때도 자기소개 이게 면접에서도 그걸 많이 에너지를 쏟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어에서도 그때 제가 그런 얘기 하나 들었잖아요. 우리는 보통 영어로 자기소개하라고 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Let me introduce myself 이러잖아요. 근데 영어가 모국어인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아무리 웬만큼 공적인 상황에서도 예를 들면 I'm Lincoln 이렇게 시작해요. My name, 뭐 Let me 이런 거 안 하고 예를 들면 I'm Lincoln하고 그다음에 보통 만약에 조금 공적인 자리면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런 걸 얘기하죠. 예. 뭔가 새로운 것 같아. 네, 그렇죠. 간단한데 새로운 것 같아. 그래서 뭐죠? 그리고 이제 영어에서는 또 굉장히 중요한 게 휴머러스한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제 영어로 연설을 하다 보면 하거나 이렇게 하면 보통 적어도 3분에 한 번씩은 사람을 웃겨야 된다고 그러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내가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지겹게 얘기하면 안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어텐션을 끌고 가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미국의 수상이었던 윈스턴 처칠 있잖아요. 그 늦잠을 아침에 굉장히 잤었다 그래요. 그래서 국회에 와서 연설을 하는데 연설이 끝나고 나서 국회의원들이 막 질문한 거예요. 당신 수상인데 그렇게 맨날 늦게 일어나서 어떻게 제대로 대처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휴머러스하게 대답하는데 뭐라고 받아쳤는지 혹시 아세요? 뭐라고 받아쳤냐면 당신도 나같이 예쁜 부인을 갖고 있다면 그렇게 아침에 일찍 일어날 수는 없을 것이다. 딱 그렇게 얘기하니까 다른 국회의원들이 할 말이 없는 거죠. 내가 그런 센스가 그러니까 그 휴머러스한 코드를 좀 이해하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영국은 또 날씨가 우중충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블랙 코미디라고 하는데 좀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저씨 농담 같은 거 있잖아요. 아저씨 농담. 그런 게 또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걸 세타이어 풍자하는 그런 것들도 되게 많은데 그리고 영국이나 프랑스에서는 반면으로 미국을 볼 때 굉장히 너무 자본주의적이고 상업적인 거를 굉장히 공격을 많이 해요. 자기 정체성이 없고 무조건 돈이면 다 되는지 아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어찌됐든 또 언어가 문화의 산물이니까 문화를 이해하는 게 또 중요한 코드가 되거든요. 그래서 문화에 대한 것도 좀 특히 미국 같으면은 미국 대통령 제도나 정치 제도 같은 것도 좀 아는 게 중요하거든요. 제가 예를 하나만 들어봐 드릴게요. 미국에는 영화에서 봤는지 모르겠는데 듀얼이라고 배심원 제도가 있잖아요. 네네. 네. 혹시 거기에 대해서 좀 아는 게 있어요? 어떤 건지 배심원 제도가? 배심원 제도가 거기서 회의하던데. 네. 들어가서 회의해가지고 그 과반수를 가서 뭐 의견을 내면 그거를 판사가 수용할 수도 있고. 그걸 제가 정확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 배심원 제도라는 건 듀얼이라고 그러는데 형사 제도에서 이 사람이 길티냐 낫길티냐를 정하는데 만장일치로 정해. 그래서 계속 회의를 하는 거예요. 만장일치로 정해요. 근데 예를 들면 만약에 8명을 뽑는다 하면 처음에 24명을 뽑아요. 그래서 이 검사 프로시큐터라는데 검사 쪽에서 8명을 탈락시킬 수 있어요. 자기들이 볼 때 자기네들이 마음에 안 드는 걸 탈락시키고 또 피고인 측에서 8명을 탈락시켜요. 그럼 24명 중에 8명 때려주고 8명 남잖아요. 그럼 이 8명이 만장일치가 될 때까지 일주일이고 뭐 열흘이고 계속 회의를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러니까 법적인 것보다도 상식선에서 우리가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길티냐 낫길티냐 그럼 무조건 판사가 받아들여야 돼. 이 사람이 낫길티라고 하면 낫길티가 되는 거예요. 근데 길티라고 배심원들이 판단이 내리면 판사는 뭘 하냐면 이 사람이 그럼 몇 년형에 해당하는지를 찾는 거예요. 길티 중에서 판사가 저지는. 그러니까
길티냐 낫길티는 배심원이 정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배심원이 전체적으로 합의가 안 됐다. 그러면 이 배심원은 파하고 새로 배심원을 모집을 해요. 그래서 만장일치가 될 때까지. 근데 예전에 오제이 심슨이라고 되게 유명한 미국 풋볼 선수가 있었는데 아내를 죽인 살인 사건으로 유명했었는데 이거를 이 오제이 심슨이 받으면서 약간 인종차별을 당하거든요, 경찰들한테. 그래서 살인 사건을 인종차별 사건으로 그 논점을 바꿔버려갖고 이 사람 결국 무죄로 나오게 되거든요. 그게 이제 미국에서도 유명한 사건인데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뭔가 논점은 뭐냐면, 자, 오제이 심슨이 유명한 풋볼 스타인데 경찰 조사를 하면서 인종차별을 당하고 부당한 조사를 당했기 때문에 그 조사상에서 밝힌 사실들은 인정할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사건을 몰아가는 거죠. 근데 그 배심원들 중에 또 애프로 아메리칸이 있었던 거죠. 거기 동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강하게 이끌어서 결국은 이 사람이 뭔가 지금 경찰들이 조사한 건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돼서 낚일 때. 근데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아니 근데 그 증거라는 게 그러니까 명백한 증거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정황상으로 확실한데 그러니까 100% 확실한 물증은 없었던 거죠. 근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아내가 이제 바람을 펴고 뭐 그런 정황들이 다 있고 이 사람이 그걸 알게 되고 뭐 그 주변에 이 사람밖에 없었던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정황은 다 있었는데 100% 확실한 증거는 없었던 거죠. 근데 정황상으로 틀림없는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논점이 그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이제 바뀌는 거죠. 자, 오늘은 요 정도까지 하고, 근데 영어 교육의 문제점에 대해서 많이 얘기는 못할 것 같아요. 다음에 좀 더 얘기하는 걸로 그렇게. 아니 근데 이거는 있으니까 영어가 문화의 산물이니까 우리가 문화를 알아야 된다. 그러면 문화를 알려면 우리가 어떤 책을 읽어야 되고 이런 거를 제가 또 앞으로 소개해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배심원 제도라든지 미국 대통령 제도 이런 것도 알면 굉장히 우리나라하고는 전혀 다르거든요. 그래도 재밌는 게 많아요. 네, 그렇긴 한데 좋긴 한데 그래도 영어의 문제점이니까. 그 링컨께서 생각하시는 우리나라의 영어 교육의 문제점은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fun, 재미를 주지 못하는 교육이다. 이게 가장 큰 문제다. 그러면 우리는 재미를 주는, 그러니까 아까 그거하고 맥이 닿는데 재미를 주면 그 다음에는 좀 지겨운 과정도 문법 공부나 그래머 공부나 단어 외우는 거 이런 걸 다 뚫고 나갈 수가 있는데 먼저 재미를 못 붙이니까 그걸 못 뚫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미를 먼저 줘야 되는 거죠. 저는 그러면 평가 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아, 그것도 맞죠. 왜냐하면 그 언어를 하는데 단어를 많이 알고 이런 거를 평가를 해버리니까 그게 언어를 못하더라도 자기 주장을 정확하게 전달만 하면 그게 언어를 잘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단어 몇 개 맞았는지만 하다 보니까 교육이 그쪽으로 가지 않을까. 맞습니다. 야, 아니 윌 너무 똑똑한데요? 다음번에 그거에 네. 대해서 심도 있게 또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this is Lincoln. This is Will. Yeah, see you next time. 네.